자, 이번 시간에 이제 조세용어의 19페이지에 보시면 자, 세 번째 납세자가 나오죠. 또 봐봅시다. 용어의 납세자. 납세자 하면은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자, 크게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 자, 의무를 지는 자 납세 의무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를 자, 납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겠죠. 근데 납세 의무자는 본연의 세금을 의무를 지는 자 등을 납세 의무자로서, 납세 의무자를 다시 보면은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을 납세 의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래 의무자는 해당 법에 따른 본연의 의무를 지는 자를 본래 의무자로서 취득세라면 취득한 자가 될 것이고, 재산세라면 재산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본연의 의무를 지겠죠. 이걸 본래 의무자. 그런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 이 본래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자, 상호 연대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자, 연대 납세 의무자로서, 특히 공유물 대해서는 대부분 연대무가 적용되는데, 이걸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 개정을 받기 때문에 특히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2014년도 개정된 거지만, 이게 과점주는 공모자는 지나치게 독점한 주주를 과점주주로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 다음엔 자, 제2차 납세는 본래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본래 의무자에 가름하여 준하여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우리가 법인 등에 대한 제2차 의무가 있게 되는데, 핵심은 자, 청산이라든가 특히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하고 사업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 의무가 있는데, 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게 된다. 그리고도 자, 양수인에 대해 사업 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자, 사업을 이어받는 양수인이죠.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업 관련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자, 제2차 사업 관련 세금은 종합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일명 배트맨 등에는 제2차 의무가 있게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업 관련 세금 아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자, 제2차 의무를 지지를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 양수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게 되겠지만, 자,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왜? 사업 관련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사업 양수인,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아니라 항상 자, 사업 양수인이니까 이런 사업의 본트를 두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자, 확인 문제 3번 봐보세요.
3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의무성이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물을 부담한 자가 아닌 걸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물을 전자 과점 주주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과점 주주하면은 자, 정략 있지만 주주 1인과 유한책임 사원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의 합이 100분의 50,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가 과점 주주라고 합니다. 초과는 50% 포함이 안 되죠. 50% 이상이 아닙니다. 50% 초과한 자가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물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물을 부담하지 않는 자죠. 첫째, 무한책임 사원 됩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 세 번째, 100분의 50의 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죠. 100분의 50을 권리 행사하는 50% 초과한 자가 아니죠. 50% 해당한 자는 과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2차물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데 과점 주주에 대한 범위를 기본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 초과한 자가 과점 주주지 50% 해당한 자는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차물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자, 무한책임 사원 역시 자, 제2차물을 지게 되는데 그 다른 내용도 생각하지 마시고 과점 주주에서는 또 취득 쓸 때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겠지만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주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규정이 좀 많이 있지만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연대 의무 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경우를 아마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라는 과세 요건을 살펴봤죠. 그럼 과세 요건의 두 번째가 과세 대상이 있죠. 대상.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자, 우리가 과세 대상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서 이걸 다시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의 의미가 된다. 목적물. 자, 이 목적물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서 과세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 과세 객체라고도 하는데 이 대상은 과세 물건이나 객체를 다 같은 의미다. 그 말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이 부과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물건도 될 수 있고 당하는 게 될 수 있더라. 그 말에서 과세 대상의 개념과 같은데 이 부과된 목적물이 이 목적물에 따라서 목적물이 소득이냐 아니면 재산이냐 아니면 횡의 자 등에 따라서 세금이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 거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재산세라고 하는 거고 횡의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을 횡의세. 자,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을 목적물로 하고 재산세는 재산을, 횡의세는 횡의를 목적물로 하는 세금을 구분하는데 지금 세목 이름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세금을 구분할 때 소득을 목적물로 하면은 소득세, 재산을 목적하면 재산세, 횡의를 목적하면 횡의세, 소비를 목적하면 소비세, 흐름을 목적으로 하면 유통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기본 개념이 제 표현도 그렇죠. 시험도 그렇고 과세 대상을 묻기도 하고 과세 물건을 또는 과세 객체란 말을 쓰거든요. 다 이꼬로 같은 개념으로 이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과세 요건에 과세 표준이 있죠. 그리고 세율이 있더라 그 말. 그래서
과세 표준, 자, 세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법의 가장 기본 산식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이꼬르가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 자, 그래서 자, 이 세법의 가장 계산식. 자, 이 산식은 세법 공부한 사람한테 자,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세액을 물어본 거예요. 산출세액을 묻는데 그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할 때도 이 식의 개념을 가지면 쉬워지는데 다시 봅시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 세금 부과하는 표준이 뭐냐? 그거는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과세 표준이라 하겠다. 그래서 자, 가액으로 계산된 세금을 종가세, 수량으로 계산을 종량세로 조세를 분류해 봤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는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가액으로 계산된 세금이 있었고 수량에서 세금이 있었죠. 대표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걸 생각하면서 집 살 때 집 잡히죠.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자, 대출금 다 갚으면 말소 등기 친다고 그랬죠.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한 건의 수량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런 개념을 가지면서 종가세, 종세를 구분하면 쉬워지죠. 그런데 세율하면은 곱하기 이꼬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과표에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세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세율 하면은 율이 붙어 있으니까 비율은 잘합니다. 그런데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세율로서 비율이 곱해지는 것을 정율 세라고 하고 금액이 곱해지는 걸 정액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률하면 일정한 비율, 정액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곱해지는 걸 의미해서 과표의 세율이 곱해지니까 일반적으로 가액, 종가세 체계는 비율이 적용이 되고 종량세 체계는 금액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말소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한 건이 과표다. 수량이 한 건 그랬죠? 한 건이 과표로서 일정한 금액이 얼마냐면 건당 6,000원이 되는 겁니다. 6,000원. 이 6,000원도 세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에 6,000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량세 체계와 정액세 구조도 한번 왜 워낙 정률세 체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량세하고 정액세를 함께 정리가 되는데 그럴 때 일정한 비율에서 곱해지는 정률에 있어서 22페이지 기본서에 봐보시면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는 걸 정률이라고 하는데 이 정률의 구조가 크게 비례세율 구조가 있고 누진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세율. 그리고 역진세율은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이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은 세율 자체는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이잖아요. 비율인데
비례적이냐 누진세는 세금으로 세를 곱해서 세액이 나오니까 이 세액이 산출 세액이 비례적이냐 누진적으로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지만은 비례세율은 곱해지는 비율인데 곱해진 비율로서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고 누진세율은 세액이 누진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누진세라고 하는데 이 비례세율도 차등 비례세율 구조가 관심이 두고 누진세율도 초과 누진세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핵심 세금에 있어서 사세금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비례세율 구조, 누진세율 구조는 없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없습니다. 근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 구조가 없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근데 양도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집을 살 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집의 취득가액에 따라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 집을 사면 1%, 6억 초과 9억 이하 집을 사면 2%, 9억 초과 집을 사면 3% 우리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은 2015년도 개정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이 집을 살 때 이 그래프 관계가 세로축과 가로축. 자, 세로축 가면은 과세 표준이고 가로축이 세율입니다. 세율. 자, 집을 샀는데 집을 1억짜리 씁니다. 집에 1억짜리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요 1억에 대해서는 1%가 준다. 6억 이하 집은 1%입니다. 따라서 요 면적을 보면 이 면적이 당연히 세액이 되겠죠. 과표 곱하기 세율이다. 그 말이요. 이 세액이 얼마냐? 100만 원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100만 원.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집을 2억짜리 샀다. 2억. 2억짜리는 2억짜리 그러면 2억이 과표가 된다. 그럼 2억도 6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역시 1%가 되죠. 그럼 요 지금 면적 역시 세액이 되겠다. 그 말. 세액이 얼마냐?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자, 그래서 이런 1%, 10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 자, 이런 세율이 비례세율 구조다. 그 말. 그래서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이든 2억이든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하여지는 비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례냐? 자, 1억에 100만 원, 2억에 200이죠? 비례라고 하는 말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하여지는 비율로서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난 구조를 비례세율 구조라고 그래서 이런 1% 등을 비례세율 구조로서 저는 비례세율 구조를 이 그래프가 뭡니까? 쭉쭉 올라가죠. 막대 그래프다. 그 말에서 앞으로 차등 비례세율의 비례세율 구조가 무슨 그래프죠? 하면은 막대 그래프. 이렇게 연상하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 구조와 누진세율인데 물론 저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 1년 미만이면은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집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 1년 이상, 1년 이상이면은 초과 누진세율이 주는데, 이 초과 누진세율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6에서 38에서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부터까지죠. 그 사이에 이제 사율이 끼어 있지만 최저 최고에서 부터까지 몇 단계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한번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왜 시험에서는 직접 계산이 안 나오지만은 누진세 하지만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자, 집을 팔았는데 1년 이상 보유한 집이었다면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역시 과세 표준. 자, 가로축이 세율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자, 이 과표 구간이 정확합니다. 자, 1200만 원, 1200, 자, 4600, 600, 자, 8800, 1억 5천, 1억 5천, 자, 구간이 있고, 자, 이에 따른 세율이, 자, 6%짜리가 있고, 자, 15%짜리가 있고, 24%가 있고, 35%가 있고, 자, 38%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자, 기본서,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좀 참고로 보시냐면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자, 기본서 페이지 빨리 나와라. 나왔습니다. 355페이지. 페이지 355페이지에 상단에 초과 누진세율표가 나왔거든요. 그걸 참고로 좀 봐보시면 아마 정리하는데, 설명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확인하시면서, 그럼 봐보세요. 양도세의 초과 누진세율은, 자, 과세 표준이 1200 이하, 1200 초과 4600 이하, 4000 초과 88 이하, 88 초과 1억 5천 이하, 1억 5천 초과로 5칸이 돼 있죠. 이 5칸의 의미를 뭐라고 한다? 5단계 우리 과표 구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칸은 100분의 6이 보이죠? 두 번째 칸은 100분의 15가 보이죠? 세 번째 분의 24, 네 번 35, 다섯 번째 칸에 100분의 38이 보이죠? 보셨죠? 자, 그럼 이제, 자, 초과 누진세율의 세액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1200, 과표가 1200에 대해서는 이 빚금진 세액이다, 그 말. 이 세액으로서 과표가 1200이면 6%를 곱하니까 72만 원이 세액이 되겠죠? 1200에 6%니까 곱하니까 면적이 세액입니다. 이 세액이 72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는 자, 4600까지는 15%를 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액이다, 그 말이에요. 자, 8800에 대해서는 자, 이 빚금 이게 세액이다. 자, 1억 5천, 하지는 35%를 곱한다. 자, 1억 5천 넘어가면 38%를 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진세율 구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진세율은 보세요.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액이 누진적이다, 그 말이에요. 누진적. 그러면 세액이 누진적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배가 이렇게 불러가는 거. 임신 3개월이냐, 5개월이냐, 7개월이냐, 8개월이냐. 그걸 뭐 보기 싫으신 분은 제 배를 봐보세요. 아마 제 배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지. 제 배는
누진세 구조다 그 말이. 누진세? 이렇게 아픔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누진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뺀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불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첫째는 이 전체 면적,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 불러가는 게 누진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죠. 정리됐죠? 그럼 누진세율이 뭐냐? 자,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게 적용이 돼서 큰 거여서 색이 누진적이다 그 말. 계속 배불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진세율의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많이 힘들어요. 초과 누진세율은 말 그대로 자 높은 세를 적용을 하되 초과 분해에 대해서만 높은 세를 적용하자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1200까지는 6% 하자. 그런데 4600까지는 15% 하는데 1200 초과 분해에 대해서만 15% 하자 그 말이. 그러면 1200 초과 분해에 대해서만 15% 하자 그 말은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600이 과표라면 초과 누진세액은 첫 번째 면적에다가 두 번째 면적을 더하면 될 거다 그 말. 이걸 빼니까. 그래서 교재 봐보세요. 1200 이하는 자 1200은 과세 표준의 6%.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칸에 1200 초과 4600 이하는 어떻게 됐죠?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돼 있죠. 보이시죠? 그 355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70원을 첫 번째 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면적이 1200원 6%니까 이게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플러스 여면적 눌러놓으니까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5%가 자 누진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세 번째 가는 4,600, 8,800까지는 24%니까 4,600 초과분에 대해서만 24% 하자. 그래서 이 면적은 세금 낼 면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55페이지 봐보시면 자, 얼마 플러스죠? 582만 원인가요? 자, 제 기억이 지금 자 355페이지에 자, 정확하죠? 이럴 때마다 제 보람이 느낍니다. 제 머리 암기에 582만 원 플러스 그랬죠. 보셨죠? 582만 원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면적의 합이 582만 원이다 그 말. 582만 원 플러스 4,600 초과 금액에 100분의 24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칸에 누진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8,800 초과 금액에 대해서 35%. 그래서 이 면적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1억 5천 초과분에 대해서만 38% 하자 그 말로 하자. 자, 그래서 초과 누진세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서 이 빗금친 부분만 세금으로 낼 금액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모양이 뭐냐? 이 모양이 계단 모양이잖아요. 그죠? 계단이잖아요. 아니에요? 계단이잖아요. 계단. 자, 이 계단을 뒤집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뒤집으면은 이건 어떤 분이 뭐 어떻게 돼? 넘어지지 뭐. 사고 나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넌센스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계단을 뒤집으면 여기 있잖아요. 5단계 했죠. 계단을 뒤집으면 단계잖아요. 계단이 몇 계단이냐? 이걸 지금 단계가 되는 거. 과표 구간이 몇 구간으로 돼 있냐 그 말. 그 구간이
다섯 구간이다. 그만. 다섯 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다섯 단계 적용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누진세를 한번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유용성이 없습니다. 출제될 확률도 없고, 그런데 그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건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집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는 다섯 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다섯 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런 걸 시험에서는 묻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초과 누진세율 하면 무슨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계단 그래프. 차등 비례세율 하면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하면은 계단 그래프. 이런 것만 연상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세율들을 공부를 할 때 세율 자체가 워낙 세율이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구조를 잡아줘야 그 틀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차등 비례세율 하면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하면은 계단 그래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요건에 영어에 해당될 핵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면 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래야 돼요. 자,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적용 여부에 있어서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만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에서는 차등만,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 차등의 두 세율 적용되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만,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을 함께 지니고 있죠. 이런 세율이 이제 구분해 가니까 이런 세율 적용의 구조 구분도 좀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취득세에 가서, 재산세에 가서, 양도소득세에 가서 공부할 때 이 바탕이 있어야지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의 영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용어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세법 용어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가산세, 가상금을 가지고 뵙도록 하려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